안녕하십니까. 성성훈 기자의 톡톡 세계사. 자, 우리 지난주에는 한 주 쉬었습니다. 제가 사전에 공지를 못 드린 게 저희 사무실을 좀 리모델링 했습니다. 리모델링 한 게 방송을 좀 더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촬영을 하고 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사무실을 재개장을 재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사전에 공지를 못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다시 또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첫 번째로 제가 일단 광고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오시면은 여기 정기 후원 코너가 있습니다. 있는데 매월 1,000원에서 1만 원 정기 후원 해주시는 우리 많은 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1,000원씩, 2,000원씩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한테는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대중국, 대북한, 그런 심리전, 그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이버 공격도 많이 당하고, 구글의 유튜브의 조회수가 묶여 있다든지, 여러 가지 사이버 공격을 많이 당합니다. 올 초에는 1월 달에는 이제 북한으로 사이버 팀으로부터 해킹까지 당했다고 국정원에서 통보까지 올 정도로 심각한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 독자분들께서 1,000원씩, 2,000원씩 혹은 만 원씩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또 응원을 해주시고 응원의 댓글 그리고 저희 좋아요 많이 누르시고 구독 신청 많이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는 상당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고립무원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쓰러지고 싶을 때 여러분들의 그런 응원의 힘으로 저희는 다시 운동화끈 동요매고 다시 뛰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디펜스 뉴스 외신 기사를 보시면 저희가 이게 이렇게 보시면 오바마가 이란의 이란의 미국 금융권 접근 허용했나, 캐나다 G7 회의장 풍경 등, 북한 핵무기는 어떻게 위력을 발휘하고 있나 등등등.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만나겠다고 한 모양이군요.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매일매일 우리 외신 번역 기자분들께서 15분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외신 내가 영어 읽는 실력이 짧아서 잘 못 읽는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건데 저희 외신 기자분 15분께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외신 번역을 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오셔서 많은 이 외신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외신 번역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eanvictory2017@gmail.com으로 이 번역을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외신 번역 기자분들께 제가 이렇게 급여나 이런 걸 드리는 게 아닌데 나라 구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해주시고 계신데 저희는 다시 한번 그분들께 우리 도와주시는 많은 외신 번역 기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일 오셔가지고 봐주시고 거기다가 댓글을 좀 달아주십시오. 왜냐면 외신 번역 하시는 분들도 댓글이 좀 많이 달리고 힘이 나야지 이제 또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지금 댓글도 없고 하니까 이거 힘이 빠진다, 맥이 빠진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에다가 의무적으로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하고 좀 달아주시고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좀 많이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공유가 돼야지 사실 우리나라의 이 잘못된 언론의 보도들을 또 바로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손가락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살립니다. 자, 그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건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우리 문재인 정권이 이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 공무원들 그리고 정권 그러니까 통칭해서 그 공무원이라고 할게요. 예.
그분들이 정말 이 애국심이라고는 요만큼 쥐똥만큼도 애국심이 없다는 걸 저희가 좀 고발을 하고자 합니다. 예. 문재인 그 대통령 후보죠. 그러니까 지난 2017년 4월 12일이니까 대선 뭐 약 한 달 정도 앞두고서 이 경남하고 뭐 창원 이쪽에 이렇게 방문하셔가지고 항공우주 산업을 육성하겠다. 뭐 9대 경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하고 사진도 찍었는데 이게 2017년 11월 22일자 2011년 11월 2일자 기사입니다. 보니까 중앙 119 구조본부 에서 에어버스 H225 헬리콥터 2대를 도입했다.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뭔지 싶어서 보니까 119 구조 헬기를 사는데 한국산 수리호는 완전히 배제를 시켜버리고 외국산을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119에서는 큰 것이 인명구조에 효율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럼 카이에서는 야, 새 정부에서 일자리 정책이 뭐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했는데 야, 이거 역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문재인 정권에 새로 들어온 뭐 그 정권 인수위원회뿐만 아니라 민주당뿐만 아니라 뭐 하여튼 청와대 뭐 정치인들 등등등 온 사방에다가 민원을 넣었습니다. 예. 카이에서도 수리원 제작사인 카이에서도 민원을 넣었고, 그리고 이 제조를 하는 경남 사천시에서도 또 시 차원에서 여러 군데로 민원도 넣고, 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대통령 후보가 한 달 전에 와가지고 야, 항공산업을 키우겠다고 했는데 정작 수리호는 그러니까 그 중앙기관이죠. 중앙기관 공공기관에서 입찰에 아예 배제가 돼버리니까 약간 조금씩 이 기준을 높게 하는 형태로 아예 입찰 배제를 시키니까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만은 이 전체적으로 묵살이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119 구조본부가 이게 구입한 헬기가 뭐냐면은 뭐 탑승 인원 및 내부 화물 적재, 무게는 적재 인원 20인승 이상, 1,400kg 이상이다. 의 대형 기종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좀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애로사항들이 있는 거죠. 480억 원씩 960억 원 규모로 중앙 119 구조본부가 헬기 2대를 구입을 다목적으로 구입을 해서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이송, 화재 진압, 장기 이식 환자 및 장기의 이송, 뭐 항공 수색 및 구조 활동, 공중 소방 지휘 통제 및 소방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의 운반, 뭐 이런 거를 하는 헬기를 2대를 구입하는데 수리원을 배제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당시에 그 추적을 해서 기사를 쓴 건데 이게 지금 실제로는 4월 초에 이 사업이 발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뭐 들어서기 전에 이런 공고가 나갔습니다. 공고가 나갔는데 이 해당 업체에서 야, 이거 왜 우리나라에서 만든, 우리 정부가 국민들 세금 투자해가지고 1조 한 3천억 정도 투자해서 만든 수리온이라는 헬기가 제주 소방에서는 멀쩡히 납품해서 쓰고 있고, 뭐 경찰청, 뭐 해병대, 그리고 우리 육군, 그리고 저기 뭡니까, 해양경찰, 해경이죠, 해경. 재난안전처, 뭐 안전처 그 밑에 보면은 뭐 소방본부가 있고 또 뭐 해양안전본부가 있는데, 해양안전본부에서는 쓰는데 왜 소방본부는 안 된다고 아예 못 들어오게 입찰을 막아버리냐, 이런 식으로 좀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묵살이 됐다, 이런 내용인데, 그 카이 측에서는 이 중대형급 헬기, 수리호는 중대형급이고 이 중앙119가 원하는 거는 이제 대형 헬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대형급이 약간 사이즈가 작으니까 그러면은 960억 원에 2대가 아니고 4대를 줄게,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예. 왜 4대를 준다고 했냐? 왜냐면 수리온에 대한 이 지금 신규 수요가 이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 뭐랍니까, 이 공장 라인을, 생산 라인을 돌려야 되는데 그거를 못 돌리면 200개 업체가 그냥 속된 말로 주저앉는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제발 우리 공장 라인 좀 돌립시다.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수차례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앙 119에서는 수리원 4대가 들어오면은 뭐 조종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비 인력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뭐 공공일자리 81만 개 만들겠다고 했는데 정작 중앙관청에서는 무시가 되는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뭐 문재인 정권에서 8년 전, 9년 전에 있었던 뭐 BBK니 뭐니 여러 가지 사건들 가지고 전직 대통령들을 구속을 시키고 뭐 바로 앞전에 대통령도 구속시키고 과거 뭐 1980년 5월 18일 날 있었던 뭐 5.18 때 있었던 뭐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30년이 넘은 사건도 다 뒤집어 가지고 그거를 뭐 바로 잡는다고 뭐 난리를 치는데 불과 한 달 전에 대통령 임기 시작하기 불과 한 달 전에 이 발주가 나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해당 지자체와 이 해당 업체와 해당 업체가 있는 지자체에서 대통령 후보 때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는 제발 입찰만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완전히 무시를 해버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게 중앙119 구조본부가 제출한 제품 규격을 좀 보시면요. 헬리콥터는 미 연방청 또는 유럽 항공청 또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 의해 인증 형식 증명서는 뭐 입찰 시 제출하고 그러니까는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한국의 국토교통부에서 형식 인증을 받은 기체만 이게 뭐 입찰이 가능하다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 카이 측은 수리원 소방 헬기는 국방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방사청의 그 형식 뭐 인증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토부의 특별 가망 증명을 받아서 소방 헬기 임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제주 소방도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산림 소방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납품하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요거만 좀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그게 국토부가 아니고 국토부나 방사청 혹은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그런 형식 인증 뭐 그런 서트를 제출하면은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시를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뭐 중앙119 구조본부는 항공안전법 제20조 형식 증명에 따라 형식 증명을 요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제주 소방이나 뭐 산림청에서는 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한국산 헬기가 들어올 수 있게끔 입찰을 봐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앙119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항속거리도 10톤으로 저기 최대 이륙 중량도 10톤, 항속거리도 800km 이상, 뭐 20명 이상 뭐 탑승해야 되고 뭐 1,400km 이상 뭐 무게 내부 탑재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카이 측에서는 8,700kg 이상, 최대 항속거리 700km 이상, 최대 탑승 인원은 17명 이상, 내부 탑재 무게를 1,000kg 이상으로 입찰 참가 규격을 조금씩만 완화해달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낮춰버리면은 한국 업체도 들어갈 수 있는데 한국 업체는 기본적으로 해외 업체보다 한 7, 80억 정도 가격이 싸기 때문에 우리 수리원이 입찰에만 들어갈 수가 있다면은 충분히 해외 업체들하고 경쟁을 해서 이길 수가 있다고 카이는 이게 생각을 하고 이게 우리 정부한테 애국심에 호소를 한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혈세로 이거를 만들었는데 우리 정부가 입찰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항공산업을 키우겠다고 경남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이거는 중앙부처에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좀 봐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사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봐주질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카이 측이 규격 적합자 중 최저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입찰 방법을 가장 최적의 제안을 한 업체를 선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좀 변경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 무슨 이야기냐면 입찰에 들어간 업체들 중에서 뭐 가장 저렴한 거를 사게끔 중앙 119가 입찰을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 최적의 제한, 뭐 가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한. 그러니까 뭐 우리는 원래는 2대 가격에 우리 4대 주겠다. 뭐 등 여러 가지 제한을 할 수가 있으면 이거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평가를 해서 좀 뭐 이렇게 봐달라, 공정하게 봐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119가 이런 걸 무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 표는 제주 소방에서 제출했던 제품 규격서인데 거기를 보시면은 헬리콥터는 다음 중 하나의 증명서가 있어야 된다.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형식 증명서, 그리고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에서 발행한 형식 인증서, 뭐 미 연방 항공국, 유럽 항공 안전국, 여기 그러니까 방사청에서 받은 형식 증명서도 인증 뭐 이것도 다 서투다 오케이를 해주는데 우리나라 중앙119는 요거를 없애버린 거죠. 요 조항을 없애버리고 요 조항만 넣으니까 이 수리원이 입찰을 들어가지를 못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제품이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속된 말로 경쟁을 시켜가지고 이 해외 외산의 이런 가격을 다운시키는 게 사실은 맞는데, 아니 아무래도 경쟁 기종 자체가 한 대가 더 늘어나면은 확실하게 이 가격이 다운된다든 여러 가지 반대급부를 많이 얻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종은 아예 들어오지를 못하게 막아버렸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고 이쪽은 제주 소방에서 내놓은 제품 규격서인데 이것을 보면은 7,500km 이상, 뭐 10,000km 이하, 뭐 최대 항속거리 620km 이상 이런 식으로 국내 업체도 입찰을 참여할 수 있게끔 배려를 많이 해줬다는 거죠. 사실 국내 국토가 이게 좁다 보니까 뭐 800km 이상 뭐 이렇게 장거리를 뛰는 경우가 사실은 드물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각 지역에 있는 그런 소방 헬기나 구조 헬기들이 제일 먼저 투입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구조를 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 중앙에서 파견을 해가지고 거기서 구조를 해가지고 다시 이 중앙 기지까지 돌아오고 이런 경우는 드물다는 거죠. 이거 왜냐하면 구조를 해서 환자를 실어가지고 이 중앙 본부까지 오는 게 아니라 그 가까운 병원에 내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내려주고 거기서 다시 기름 받고 또 해당 사고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사실은 800km 이런 거는 좀 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주 소방의 채점 기준표를 보면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가망증명서, 뭐 대한민국 이거는 0.5점이고 대한민국 정부의 형식 증명서는 1.5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뭐 대한민국에서 만든 헬기가 들어갈 수 있게끔 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이제 국산 수리원에게 입찰 참여 자격을 주면 같은 가격에 960억 원의 헬기 4대와 임무 장비 등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중앙119 구조본부 측에 전달하였으나 현재 대형 헬기 구매 규격을 수정할 수가 없고 헬기 대수가 늘면 조종사, 정비의 등 운영 인력 수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받았다. 자, 이거는 카이 측의 담당자 이야기입니다. 국산 헬기 도입으로 절감되는 운영 유지 비용으로 필요한 운영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정부 기관의 일자리 창출이라 본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항공우주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을 했고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도 약속했는데 정작 공공기관에서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여 국내에서 개발한 헬기의 국내 활용을 위한 입찰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너무 답답하다. 이거 좀 봐주십시오 하고 읍소를 한 겁니다. 또 960억 원의 수리원 4대를 제공하면, 그러니까
헬기 2대 살 돈에 4대를 국산 헬기 4대를 제공을 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손실이 크지만 생산 라인을 살려야 200여 개의 국내 부품업체 및 협력업체들도 기술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구매 계획을 변경을 건의했다. 또 대형 재난이 터지면 2대보다 4대를 임무에 투입하는 것이 훨씬 광범위한 지역을 수색할 수 있고 환자, 구조, 수송도 효율적이다. 2대보다 4대가 뛰면은 훨씬 이게 수월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전국 임무 지역별로 조기에 2대씩 확보하면 설령 한 대가 가동이 중지된다고 하더라도 당초 목표한 임무 수행을 잘할 수가 있다고 본다. 또한 국산 헬기를 활용을 하면서 운영 헬기의 국내 정비를 통한 시간 단축, 가동률을 높여 유사시 임무 수행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 국민의 생명 안전과 항공산업 경쟁력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중앙119 구조본부에 충분히 제안했다. 할 이야기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도 우리 보면은 그 해양 경찰에 KA-3이라는 그 러시아 그 헬기가 들어온 게 있는데 그게 엔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왜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러시아에서 기술자를 데리고 와도 잘 몰라. 그러면 이 기체를 통째로 러시아로 가져가 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러면 얼마나 이 시간적 이 예산 낭비, 시간 낭비가 생깁니까? 근데 국내에서 만든 헬기를 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 뭐 정비 유지 보수를 한다면은 아니 문제가 생기면은 국내 기술진들 바로 그냥 부르면 되는 거고요. 뭐 안 되면 통째로 그냥 사천에 그냥 끌고 가가지고 하면 수리를 하면은 되니까 사실은 부품 조달 문제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한국산이 훨씬 경쟁력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 제품은 이 국내 입찰에 못 들어가게 하는가? 너무 답답하다.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산 수리온이 2006년이면 노무현 정권 당시에 개발이 됐는데 이때 그 예산을 계산을 해보니까 약 9조 2천억 원의 산업 파급 효과가 생기고 약 20만 명 수준의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고 해서 우리나라 헬기가 한 700대 정도 되는데 이거를 다 바꿔야 되는데 그런 거 쭉 계산해 보니까 뭐 9조 2천억 경제적 파급 효과 약 20만 명 수준의 고용 창출이 된다. 그래서 1조 3천억을 투자해서 노무현 정권 때 이걸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노무현 정권 때 그 당시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계셨죠. 뭐 뻔히 아실 건데도 불구하고 이 참 이런 애타는 속사정을 무시를 해버리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그 여기를 보시면은 조달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조달청은 국산 제품이 많이 선정되어 국내 경제 및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강원 소방, 강원도는 어딥니까? 또 저 민주당 아닙니까? 최문순 후보 있는데 소방 헬기 도입 시에도 국산 제품의 구매를 권유한 바가 있지만 강원도가 자체 조달하겠다고 아유 우리 뭡니까 저 조달청하고는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우리 알아서 할게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국산 장비가 납품되지 못했던 사례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중앙119 구조본부 구매 추진단 이 고정빈이라는 뭐 반장님이 뭐 한 이야기인데 산림청 및 소방 헬기는 민수용 헬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항공안전법 규정에 따라 입찰을 진행한다. 기장 정비사, 시도 지방항공청, 뭐 경찰청, 항공대 교수, 항공안전원 등의 항공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위원회에서 5회 이상 검토하여 결정한 사항이다. 군용 헬기와 소방 구조 헬기는 임무가 다르기 때문에 방향성이 다른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모르겠고 외부 전문가들한테 맡겼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 우리는 책임 없어. 뭐 군용 헬기하고 소방 헬기는 달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주 소방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기 뭡니까? 뭐 산림청 후 계약했고요. 그리고 저기 또 뭐 있습니까? 뭐 저기 우리 군의 의무 후송 헬기 메디컬 수리온이라서 메디온이라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 다 했는데 왜 이 지금 중앙119는 못 들어가는가?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정부가 이 수리온 개발해가지고
이 축적된 인프라를 보니까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력 가지고 이제 소형 무장 헬기 및 민수용 겸용 헬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풍력 발전 블레이드, 뭐 유압식 구동 장치, 고강도 복합 소재, 미래용 자동차에 필요한 기술, 뭐 위성 정보 시스템, 교통 정보 시스템, 인공지능 및 제어 시스템, 통신 시스템, 항로 관제 시스템, 제어 항법 시스템, 산업용 발전기 및 가스터빈 엔진, 공정 제어 및 자동화 기술 등 첨단 미래 기술을 이렇게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냥 한국에서 헬기 수리원 하나 개발해가지고 저렇게 많은 기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국내 헬기를 많이 사주면 사줄수록 여러 가지 산업 파급 효과가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걸 안 사준다는 거죠. 예. 자, 자, 이게 이 보시면은 여기 보니까 서울특별시 이거는 뭐 누굽니까? 저기 민주당이죠. 부산광역시 요거는 자유한국당이죠. 뭐 강원도 소방 헬기 사업, 이어 중앙 119 헬기 사업에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저기 자유한국당 뭐 전체적으로 이 지금 공무원들이 조금 의식 수준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 기사에 제가 요 기사에는 뭐 크게 지금 첨부를 안 했는데 이게 한국 방위산업학회 최우석 회장님 요 기사 안에 보시면 인터뷰가 있습니다. 인터뷰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300억, 예를 들어 300억짜리 헬기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향후 30년간 유지 보수 비용이 10배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천억 이상의 사업인 거죠. 그러면은 960억이면은 곱하기 10을 하면은 9,600억짜리 사업이 된다는 겁니다. 부품 수급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이 소위 말하면 국내에서 이 뭔가를 이렇게 사게 되면은 국내 제품을 사게 되면은 리베이트가 제로랍니다. 한국 방위산업법 예하 법령에 보면은 리베이트를 연말에 방사청에다가 제품의 원가 뭐 여러 가지 재무제표 뭐 회계 자료 등을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줄 수 있는 돈이 제로라는 거죠. 그런 반면에 해외에서 뭔가가 들어온다면은 그 전체 금액의 뭐 한 4%에서 많게는 10%까지 이 리베이트가 발생한답니다. 중간에 에이전트가 끼니까. 그러면 그 에이전트 비용이 어디로 가느냐? 뭐 여러 가지 뭐 관으로도 가고 뭐 정치권으로도 가고 언론사로도 가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국내에 이런 제품, 이 헬기나 이런 뭐 국산 제품들을 폄하하고 평가절하하는데 사용이 된다. 그러한 인터뷰도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렇게 담지를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시도 거의 지금 같은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요청한 거는 항공법상 필요한 형식 증명,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죠. 국토부께서 한다 이건데 아까 우리 좀 말이 안 된다고 좀 이야기를 했고, 뭐 도심에서 한 개의 엔진으로 비행 지속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도 뭐 말이 좀 이상한 게 엔진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은 바로 그 가까운 저기 헬기 착륙 장소에 착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아니 서울시가 이 얼마나 이 권역이 넓어가지고 최대 항속거리가 800km 이상을 충족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못 들어오게, 국산 제품이 못 들어오게 막는 진입 장벽을 쳤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누가 리베이트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외산이 들어오면은 그런 제품의 가격에는 그런 리베이트까지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그 제품을 도입한다는 명분으로 거기 나가서 뭐 1년, 2년 동안 연수도 받고 뭐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해외 여행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국내에서 하면은 경남 사천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완전히 그냥 서울에서 비하면 깡촌입니다. 뭐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거기 가가지고 그냥 밥 먹고 일하고 밥 먹고 일하고 밥 먹고 일하고 계속 그것만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조금 뭐 국산 제품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전문가분들이 하십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는 수리온이 산림청 여기 보시니까 산림 헬기로 이 산림 헬기하고 지금 제주 소방 헬기로 이 납품이 지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같으면 분리 났을 때 2대보다는 4대가 더 나을 거 아닙니까? 환자를 뭐 수송을 한다 하더라도 2대보다 4대가 뜨면은 2대씩 하면은 뭐 소위 말해가지고 40명밖에 안 되지만은 17명씩 4대가 뜨면은 4에서 4, 7, 28, 68명. 그 훨씬 더 많다는 거죠. 훨씬 더 순식간에 구조할 수 있는 인력이 68명까지 늘어나니까 훨씬 많은데 외산 2대를 사면은 한 40명밖에 구조를 못 하니까 여러 가지 구조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산 안 사주고 왜 외산을 사주냐, 국산은 왜 못 들어가게 입찰 제한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의무 후송 전용 헬기 초도 비행 기념 요 안에 보시면 안에서 뭐 어지간한 응급 장비는 다 탑재가 돼 있는데 이런 것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안 해준다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건 해양 경찰 같은 안전본부인가요? 같은 안전본부 안에 보면 뭐 소방청이 있고 뭐 저기 해양경비본부가 있고 뭐 지금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뭐 요즘 어떻게 해양경찰청으로 바뀌었습니까?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국내에서 많은 기관에서 지금 이렇게 사고 있다. 그리고 지금 뭐 이건 경찰청이고요. 요거는 해병대용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육군형이고요.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요즘 뭐 일자리 창출, 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일자리 창출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 정권 차원에서 야, 대통령 공약 사항이니까 야, 이거 빨리 앞전에 우리가 들어오기 한 달 전에 이렇게 나온 건데 이런 게 불만이 있으니까는 야, 이거는 제대로 바꿔. 빨리 정상적으로 야, 우리 기업체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줘. 하고 이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이 앞장서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죠. 예. 그렇게 업체에서도 청와대에다 민원 넣고 정권 인수위원회에다가 민원 넣고 저기 민주당에도 민원 넣고 그리고 뭐 사천시에서도 또 민원 여러 군데 민원 넣고 그렇게 읍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혀 이렇게 뭐 도와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항공우주 대통령이 되겠다. 뭐 또 발표를 하고 하는데 이게 어디까지를 믿을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지금 현 정권이 말하는 거하고 실제로 이 행정이 진행되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야, 이거 한 달 전에 이렇게 정권 들어서기 한 달 전에 있었던 일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박근혜 정권 책임이지. 뭐 문재인 정권 책임이 아니지 않냐.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뭐 30년 전에 거도 다 파 뒤집어 가지고 뭐 새롭게 뭐 결과를 발표한다. 뭐 그러고 8년 전, 7년 전, 8년 전 뭐 그것도 다 파 뒤집어 가지고 전직 대통령까지 구속시키는 정권에서 불과 한 달 전에 거를 제대로 뒤집지 못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성의 부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저희 여기 매월 1,000원에서 10,000원씩 정기 후원 해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신 번역 많이 하니까 외신 번역 쭉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하시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미국과 김정은의 정상회담 관련해서 왜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예. 미국은 북한 정권 제거하겠다. 뭐 그게 핵심인데 뭐 더 이상 할 이야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비즈니스맨이 말하는데 돈 드냐? 말하는데 돈 들지 않기 때문에 항상 좋은 이야기 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북한한테 좋은 이야기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항상 숨은 뜻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고
오늘은 요 항공 지금 뭐 현 정권이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실질적으로 이야기는 했지만은 항공 분야 딱 사례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잘 안 돌아가고 있는 이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조명을 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뭐 이건 특정 정당을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 자유한국당도 부산에서 뭐 똑같이 뭐 안 했고 수리온을 이제 구매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뭐 민주당 그리고 현 정권 뭐 이게 뭐 셋 다 뭐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공무원들 전체가 국가와 민족에 대한 애국심이나 이런 게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 대한민국 정치인들 전부가 다 그렇다는 거.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